어쨌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 때는 대선 때 내가 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한 측면도 있을 것도 같고요. 어쨌든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특히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이 보궐선거 당시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개항을 공천을 요청했다. 공천을 안 하면 당장 손들고 나올 기세여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후회스럽다. 이 폭탄 선언 같은 발언을 해서 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재명 의원에게 기자들 질문이 있었겠죠.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에서 의원님이 직접 개항을 전화해서 공천해달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박지원 위원장 인터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직접 요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약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한 의원님 입장. 자, 기자들 질문을 쏟아졌고요. 맞다 안 맞다 대답 없이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지역을 셀프 공천했다. 자, 이렇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 지도부가 출마를 요청해서 이 고문이 동의한 거다. 당시 선거 때는 이런 당의 설명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좀 상충되는 발언이라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위원장이 전화 받았다고 하니까 맞겠죠. 사실은 저 얘기가 맞을 테고.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재명 의원 성격에 말을 하겠죠. 아마 네.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을 텐데 박지원 위원장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닐지 모르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당의 이런 모습이 사실은 박지원 위원장을 비판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게 박지원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에 앉힌 사람이 이재명 의원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라든가 뭐 무슨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지 전혀 모르겠는 것이고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후회스럽다고 하면서 동시에는 어느 한쪽에서는 나는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시당할 일을 한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공천이 안 맞다고 생각했으면은 본인이 얘기를 했으면 되는 문제인데 본인이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한 것만 한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홍보를 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페이스북에 글 쓰고 방송 나와서 이게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이게 과연 명분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와서 후회한다면서 이재명 의원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정치적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마치 권력투쟁 하듯이 서로 막 그 네거티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예.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릴 것이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예. 근데 박지원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적절한가 아닌가 이걸 좀 뒤로 하고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경쟁자인 강병훈 의원이 이게 셀프 무혐치 공천의 전말이 드러났다.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의원이 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왜 개항을에 나와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에 영향이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당원들이 원하니까 하기 싫어도 나온다라는 게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 제기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입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다 이거 문제 삼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 뭔가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그 물밑에서 행보를 이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지금 출마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네. 개항을도 마찬가지였고 그게 2번 연속 이어지고 나면 본인에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일단 본인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거 패배의 책임은 무엇이고 개항을에 내가 꼭 왜 나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는 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네.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 전체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죠. 네, 물음표가 있는 부분에 뭔가 한번 마침표를 찍는 발언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감사원이요.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일 때 추진됐던 사업이죠. 백현동 개발
수백억 원대 특혜 사업이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이거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었던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발끈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사법 리스크들이 좀 현실화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사실 지금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요 박지원 위원장하고의 논쟁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뢰 잃은 정치인의 저는 전형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서 뭐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것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현동 개발 건인데 이재명 의원이 뭐 이것이 성남시가 특혜라면은 박근혜 정부가 특혜 뭐 강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전형적인 또 물타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대장동에 대해서도 사실 이재명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두 분이 자살로 돌아가셨고 예. 또 유동규라고 하는 가장 측근인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가 잘못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지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특혜를 강요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궤변이고 그 지금 공문을 보면요. 그 조속히 그 부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또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 내지는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성남시에서는 자연 녹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4단계나 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특혜를 민간업자들한테 몰아준 것입니다. 이렇게 4단계가 한 번에 점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필요한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공문에는 분명히 용도 변경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서 그 부지를 팔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거를 그 종상향을 4단계를 시키면서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논리도 과거 대장동에 대해서도 윤석열 게이트라는 그런 엉뚱한 그런 낙인 찍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곤혹을 겪었는데 이것도 이재명 후보는 또 이거 거짓말 논란에 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경찰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당권 경쟁이 한창인 민주당 상황 지켜봤습니다.